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정기기사 필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61번. 그림의 교류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는 조건은? 자, 평형이라는 건 전이 평형입니다. 요 C점과 D점의 전이가 평형이 되면 자, 여기로 또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평형이 되는 조건은 대가의 곱이 서로 같을 때 평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자, R1하고 R2의 단위는 오음이에요. 근데 L 단위는 헨리, C 단위는 페럿이니까 우리 L과 C를 오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오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L은 앞에다가 J 오메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J 오메가 L 이렇게 하면 오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을 하면 오음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대가의 곱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대가의 곱 R1 곱하기 R2는 자, 이렇게 곱하니까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J 오메가 날아가니까 남는 거는 C분의 L 남겠습니다. 자, 보기에 보니까 다 L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럼 여기 L은 자, C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R1, R2에다가 C 분모해서 분자로 넘어가겠죠? C,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R1, R2, C가 3번 있나요?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2번. 어떤 회로의 전압 VT는 VM 코사인 오메가 T를 가했더니 이 회로의 IT는 IM 사인 오메가 T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가 한 개의 회로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소자의 종류는? 자, 지금 문제 이 소자의 종류가 뭐냐? 소자가 R이냐, L이냐, C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 소자를 구분할 때는 전류의 위상으로 구분해야 돼요. 자, 이 전류가 전압과 동상이면 R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전압보다 늦다 그러면 L이고, 그 다음에 전압보다 앞선다 그러면 C입니다. 그래서 우리 R일 때의 전류를 동상전류라고 하고, L일 때를 지상전류, C일 때를 진상전류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형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압은 코사인 파형이고 전류가 사인 파형이잖아요.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의 파형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인 파형은 우리가 쓰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 파형. 근데 코사인 파형은 요 사인 파형보다 이게 90도가 앞섭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 파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가 앞선다고요. 그러면 요거를 사인 파형으로 바꾸면 우리 VT는 최대값 VM 그대로 쓰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두 개 그냥 오메가 T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우리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앞서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90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면 전압도 전류도 다 사인 파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압이 우리 사인 우리 여기 전류보다 90도가 앞서 있잖아요. 플러스 90이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가 늦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린 전류 이상을 따지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전류가 이 전압보다 90도가 느립니다. 그럼 느리면 얘는 동상, 지상, 진상이니까 느리다는 건 지상이죠. 그럼 지상이라는 건 뭐예요? L 구하잖아. 그래서 소자, 우리 인덕턴스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류는 인덕턴스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R은 35옴, L은 0.127, 직렬 회로에 V는 100 루트 2 사인 100 파이 T 볼트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자, 여기 역률 밑줄 그을게요. 역률 중요합니다. 역률은 기호가 코사인 세타고요. 자, 공식이 우리 역률은 임피던스하고 피상전력만 주어지면 무조건 구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임피던스가 주어지면 얘는 R 플러스 JX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있다는 건 저항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요.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P 더하기 J 무효전력 PR입니다. 피상전력이 있다는 건 유효전력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임피던스 요거에 대한 유효분 R 값이고 피상전력
PA에 대한 유효분 P 값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요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R, 그 다음에 피상전력 PA분의 P, 이게 공식이에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저항이 있고 L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임피던스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저항의 단위는 ohm인데 L 단위가 헨리잖아요. 그럼 앞에서도 풀어봤는데 요 L 값을, L의 단위 헨리를 ohm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요? 얘는 J, 오메가, L 이렇게만 해주면 그냥 ohm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자, 오메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사인 오메가 T, 오메가가 100파이라는 거죠. 그럼 오메가 대신에 100파이만 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 임피던스는 R이 얼마예요? 30 더하기, 자, J에, 자, 우리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100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L 값이 0.127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30 플러스 J 39.898 나오는 거예요. 결국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자, 임피던스니까 30 플러스 J 39.898 분의 저항 30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뭐 100분율 아니니까 그냥 계산기로 요것만 누르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계산기. 자, 분수. 위에가 저항 30 내려와서, 자, 밑에 30 플러스, 자, 우리 I가 J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I를 넣는 방법은 I가 앞에 있으면 I 곱하기 39.898 곱하기를 해줘야 되고, I가 뒤로 가면 그냥 39.898 I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저는 뒤로 가는 게 편해서 그냥 39.898 그 다음에 I, 그럼 눌러졌죠? 그 다음에 는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복소수가 나올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크기이기 때문에, 자, Shift 2번,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어떤 걸로 표현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3번, 이렇게 여기 답이죠. 요거 R 값이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는 하니까 0.6, 그 다음에 각도가 53도, 이렇게. 그래서 0.6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률은 0.6, 3번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계산기 아니면, 여기 요거, 얘가 실수고 얘가 허수니까 여기 밑에 얘네들만 표현하면, 얘네들은 루트 30의 제곱 플러스 39.898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요 밑에가 눌러집니다. 분의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기 사용법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3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이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3상회로 전력이 각각 500W,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 역률은 약 몇 프로인가? 자, 64번 역시 역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전력계법의 역률이다 보시면 됩니다.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호를 써보면, 자, 이전력계법이 뭐였어요? 자, 삼상전력을 측정하는데 단상전력 2개 값만 있으면 삼상전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상전력 값을 500W를 제가 P1이라 놓고 300을 P2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력계법에서, 자, 우리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워졌네. 자, P1이고 P2예요. 그러면 암기할 거는 3개입니다. 두 개로 할게요.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만 암기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유효전력 첫 번째, 유효전력은 기호가 P입니다. P. 유효전력 P는 P1 더하기 P2. 자, 이렇게 하면 구해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효전력은 뭐예요? 그냥 500 더하기 300. 그러면 800W가 유효전력이다 보시면 돼. 네. 자, 두 번째 암기할 거. 무효전력. 요거 암기하시면 돼. 자, 무효전력은 기호가 PR입니다. 자, 무효전력이니까 무효분. 자, J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P1-P2입니다. 제가 첨자 기호를 썼지만 그냥 큰 값에서 무조건 작은 값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계산해보면 J의 루트 3, 그 다음에 P1에서 P2 빼니까 500에서 300 빼면 될 거예요. 500에서 300 빼면 이게 무효전력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암기하면 뭐 P상전력은 P 플러스 JPR이니까 P 요거 더하기 J
PR 요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역률 물어봤죠? 앞에서 역률 공식 기억나시나요?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가 주어지면 얘는 R이고 P상전력이 주어지면 얘는 P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력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두 번째 PA분의 P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코사인 세타 역률은 PA분의 P니까 PA는 뭐라고요? P 플러스 J PR분의 P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유효전력이 요거잖아요. 800 더하기 J의 무효전력은 루트 3 곱하기 500에 300 빼니까 200 분의 유효전력이 얼마라고요? 800. 자, 백분율 몇 프로냐 물어봤죠? 그럼 곱하기 100. 요것만 계산 누르면 돼.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분수 유효전력 500 더하기 300 800 내려와서 자, 유효전력 800 더하기 자, 우리 무효전력입니다. 여기 J 얘는 I 앞에 넣었을 때는 곱하기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3 방향키 앞으로 한번 가서 가로 열고 500에서 300 빼니까 20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는 자, 우리 실수하고 헛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수수 나온다고요. 근데 어떤 절대값을 물어보면 우리 다시 한번 Shift 2번 누르면 1, 2, 3, 4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 3번 고르고 요 앞에 있는 게 답이라고 했잖아요. 3번는 그러면 91.76 얘가 답이라고요. 그러면 보기 보니까 91.76 약 91.8 4번 답 되죠. 역률 중요합니다. 꼭 하는 방법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 4번입니다. 문제 65번 대칭 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낸 것은 65번은 공식 암기하겠습니다. 불평형률은 정상분의 역상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정상분의 역상 곱하기 100 우리 해설 참고하시고 답은 4번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대칭 N상 환상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대칭 N상 뭐 2상도 될 수 있고 3상도 될 수 있고 뭐 5상, 6상 이렇게 이게 N상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3상이죠. 만약에 3상에서 우리 선전류와 상전류는 만약에 델타 결선이다. 델타 결선이면 우리 선간전압 VL과 상전압 VP는 같습니다. 그런데 선전류 IL하고 그 다음에 상전류 IP는 같지 않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00 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상은요. 마이너스 30도 차이가 납니다. 위상은 이렇게 할까? 자, 위상은 마이너스 30도가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요 크기, 루트 3이라는 크기하고 요 위상각, 요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위상차 구하는 공식은 암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분의 파이 그리고 n분의 2 있는 거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설 참고하시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 2분의 파이라는 건 180도입니다. 라디안법으로 180.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지금 3상이잖아요. 3상 3분 자, 3상이니까 n자리에다가 3상 그 다음에 2 이렇게 누르면 위상이니까 30도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우리 3상을 넣으면 만약에 6상이다 그러면 6 넣으면 돼. 5상이면 5 넣으면 되고요. 어찌됐건 우리 크기를 표현하는 거는 공식이 요거고 위상을 표현하는 거는 공식이 요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암기하겠습니다. 문제 67번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감소 정수를 알파, 위상 정수를 베타라 하면 베타의 값은 자, 67번 문제는 전파 정수 공식으로 풀어냅니다. 전파 정수. 자, 우리가 어떤 장거리 선로가 있으면 단락 시험하고 우리 개방 시험을 하는 거죠. 자, 단락 시험을 통해서 뭘 구하고요? 임피던스 구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 시험을 통해서 뭘 구하냐면 어드미턴스를 구하겠죠. 이렇게. 그럼 임피던스는 공식이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어드미턴스 공식은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전파정수가 뭐예요? 전파정수 감마로 할까요? 감마는 루트 GY 요게 전파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파정수 여기다 써볼까요? 감마는 루트 자, 임피던스가 요거잖아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 다음 어드미턴스가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만약에 이 선로가 무손실이다. 그러면 선로에 손실이 없다는 건 손실은 R하고 G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R 0, G 0 요게 무손실 선로예요. 어찌됐건 이 전파정수 계산을 하면 자,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으니까 실수부 알파 더하기 허수부 J 베타 형식으로 나올 텐데 요 알파를 우리 감소의 정수라고 표현하고요. 요 베타를 위상 정수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럼 무손실에서 R0, G0이니까 우리 실수부 알파는 0이 될 거고요. 자, 허수부는요. J에 자, 지금 J오메가, J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빠져나옵니다. J오메가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LC는 못 빠져나오니까 루트 LC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위상정수입니다. 자, 지금 위상정수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 베타 값은 얼마예요? 오메가 루트 LC네요. 그래서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지금은 위상정수 베타 값만 물어봤지만 우리 감소정수까지 같이 보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무손실 선로에서는 감소정수는 0, 위상정수는 오메가 루트 LC라는 거 이렇게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68번. 2단자 임피던스 함수 GS가 다음과 같을 때 0점은 얼마인가? 자, 우리 0점 잘 나오죠? 우리 구동점 임피던스 뭐 GS는 제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0, 극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GS는 0극, 0극. 자, 얘가 0점이고 얘가 극점입니다. 그럼 0점은 뭐냐? 얘가 분자잖아요. 자, 분자가 0이 되는 S값이 0점이고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S값이 극점입니다. 지금 0점이 그럼 분자니까 요 분자 S 플러스 3 요게 0이 된다고요. 그러면 S가 얼마예요? 얘가 0이 되려면 S가 마이너스 3 되면 S가 0이 여기 0이 되죠, 분자가. 그래서 S는 마이너스 3. 4번이 답 되겠습니다. 해설 참고하시고 답은 4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은 얼마인가? 자, 우리 초기값 구하는 문제 우리가 정석으로도 구할 수 있고 뭐 간단하게 간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자, 어찌됐건 여러분이 가져갈 거 요겁니다. 첫 번째 초기값. 초기값은 맨 앞에 있는 분수값입니다. 그럼 맨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맨 앞에 있는 숫자 분모가 2, 분자가 10입니다. 그러면 2분의 12 요게 초기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분자에 S가 없으면 0이다. 0.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분자에 S가 없죠. S가 없으니까 얘는 답이 그냥 0이에요. 69번 4번이고. 자, 두 번째 최종값입니다. 최종값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정상값이라고 하죠. 그럼 정상값은 우리 구하라 했을 때 정상값은 맨 뒤에 있는 분수값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분수값이라는 거 뭐 6분의 12 뭐 이런 게 맨 뒤에 있는 분수값인데 우리 문제 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초기값, 최종값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풀면 우리 해설에는 이렇게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초기값이라는 건 맨 앞에 분수값인데 단 분자에 S가 없으니까 그냥 상수만 있으니까 얘는 그냥 0이다. 이렇게 골라가는 것도 편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0번.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가 0.03,
저항이 14.7일 때 이 회로의 인덕턴스는 우리 시정수가 기호가 타우입니다. 또는 T. 그 다음에 얘는 저항이니까 R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는 RL 직렬 회로입니다. 그럼 우리 시정수 공식을 먼저 암기해야 됩니다. 자, RL 직렬 회로에서 RL 직렬 회로입니다. 시정수 타우는 공식이 R분의 L. 이게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 RC 직렬에서 시정수 타우는 RC가 됩니다. 요 두 개 꼭 암기하시고, 지금은 RL이니까 시정수 공식이 요겁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L 값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L에 가는 식으로 바꾸면 L은 R이 넘어가니까 타우 곱하기 R입니다. 자, 우리 시정수가 얼마라고요? 시정수가 0.03 곱하기 저항은 14.7. 그 다음에 우리 인덕턴스를 밀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라 그거죠. 그럼 여기다 곱해줄 건 뭐 있어요? 곱해주는 거는 쟤랑 반대 거 곱하니까 10에 3승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자, 요걸 계산해 누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해설 참고하시고, 그러면 답은 441mH가 나옵니다.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문제 71번.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는? 자, 잔류 편차. 편차라는 거 오차죠. 오차를 다른 말로 옵셋이라고 부릅니다. 자, 발생하는 우리 조절부 제어 방식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 자, 우리 보기 여기 비례 제어, 얘가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차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 제어, 얘는 잔류 편차를 제거한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례 적분 미분 제어, 얘는 PID 제어라는데 얘는 최상의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해설 참고하시고, 자, 오차가 발생하니까 비례 제어인가요?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상태 방정식 XT는 AXT 플러스 BUT에서 A, B가 다음과 같을 때 고유값은? 자, 상태 방정식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상태 방정식 나오면 여러분께서 세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얘가 세트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상태 방정식 나오면 첫 번째, 특성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을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이 근을 이용해서 안정도를 판별한다. 요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2번까지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3번만 빼고 1번, 2번을 물어본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적용했던 공식이 뭐예요? 요 암기하십니다. 특성 방정식 Si-A는 0. 요게 특성 방정식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I가 뭐라고 했어요? I가 단위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설. 자,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Si-A는 0. 이걸로 구한다고요. 자, A는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구해볼게요. Si-A는 0이니까, 자, S, 이렇게 S. 자, I는 뭐예요? I는. 우리 단위 행렬은 1, 0, 0, 1. 요게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에 이 단위 행렬을 곱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온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2 곱하기 1은 2, 3 곱하기 1은 3. 자, 어떤 값에 그냥 2를 곱하면 그냥 그대로 이거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단위값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행렬을 곱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S 곱하기 I라는 건 요겁니다. 그러면 S에다가 1 곱하고, S에다 0 곱하고, S 0 곱하고, S 1 곱하면 돼. 그러면 S 1 곱하니까 S, S 0 곱하니까 0, S 0 곱하니까 0, S 1 곱하니까 S.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게 뭐다? 요게 지금 SI를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어떤 거예요? A가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거는 각자 자리 거 빼면 돼. S에서 0을 빼고 0에서 1을 빼고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S 마이너스 0이니까 S,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S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니까 S 플러스 3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곱해서 A, 이렇게 곱해서 B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A니까 S 곱하기 S 플러스 3이 여기네요. 여기 A죠. 그 다음에 무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B인데 B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풀어볼까요? 가로? 그러면 가로 풀면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S의 제곱 플러스 3S네요. S의 제곱 플러스 3S 거기다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곱해서 S의 제곱이 나오려면 S 곱하기 S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곱해서 2가 나오려면 2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2S, 이렇게 곱하니까 S.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돼요? 3S가 나오면 완전 제곱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됐으니까 우리 완전 제곱식. 자, 여기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요게 0이 됩니다. 그러면 S 값은 얼마? 0이 되려면 요 값이 0, 요 값이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S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 요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 고유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보니까 답은 1번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여기 상태 방정식 나오면 세 가지 나온다 했잖아요.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근 구했습니다. 요게 답이 요거였잖아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안 물어봤지만 안정도를 판별하라 그러면 우리 S평면이죠. 이렇게. S평면일 때 요게 실수부, 요게 허수부입니다. 자, 요게 좌측에 있는 게 좌반부, 우측에 있는 게 우반부, 또 우반면입니다. 그럼 안정이 되려면 좌반부에 근이 있으면 안정, 우반부에 하나로 근이 있으면 불안정이죠. 그 다음에 허수축에 있으면 뭐 안정 한 개,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근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다 좌반부에 근이 존재하죠. 그러면 얘는 안정한 시스템이다.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됐고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SI-A는 0 이렇게 안 풀어도 이런 건 답이 나와. 자, 어떻게 나올 거냐면 A의 행렬이 이렇게 두 개죠, 두 개. 두 개. 그러면 무조건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다 쓸게요. 값은 2차식으로 나와. X의 S로 할게요. S. 2차식으로 S의 제곱 플러스 어떤 뭐 이렇게 S 플러스 상수는 0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요걸 볼 텐데 여기가 상수항이에요. 얘가 1차항이야. 그래서 상수항을 넣는데 얘가 다 넘겨주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플러스 2로 마이너스 3을 플러스 3으로만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 대신에 플러스 2. 1차항이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3 대신에 3. 그러면 요게 답이야 그냥.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요 값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뭐 SI-A는 0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72번의 고유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그림과 같은 시퀀스 제어 회로의 기능을 무슨 회로라고 하는가? 자, 그림이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스위치 A를 딱 닫으면 얘가 온대죠.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니까 전기가 이렇게 통하죠. 전기가 통하니까 릴레이 1번이 여자가 됩니다. 자, 얘가 여자가 되면서 얘와 관련된 접점 X1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 B를 스위치를 닫아도 전기가 이렇게 통하지 못하죠. 자, 반대로 해볼까 반대? 만약에 스위치 B를 닫았습니다.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통해. 그러면 X2 릴레이가 여자 됩니다. 그러면 X2와 관련된 접점, 얘가 톡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A를 연결해도 전기가 통할 수가 없겠죠.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결론입니다. 자, A를 닫으면 X1이 얘를 끊으니까 B는 눌러도 전기가 안 들어와. 또 반대로 B를 먼저 닫으면 A를 눌러도 전기가 안 들어와. 얘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해설에 나와 있죠? 인터록 회로는
A, B 두 기기가 동시에는 동작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A가 먼저 동작되면 B는 동작이 안 되고, 자, B가 먼저 동작되면 A가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걸 뭐라고 한다?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답은 3번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루드훌비츠 안정도 판별법에 의한 방법 중 불안정한 제어계의 특성 방정식은? 자, 74번은 얘가 루드훌비츠라고 읽어요. 자, 안정도 판별법에서 불안정한 제어계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루드훌비츠로 풀기 전에 그냥 우리가 쉽게 안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여기가 3차항이면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 여기 다 있어야 돼. 3차, 2차, 1차 상수 여기서 하나로 빠지면 그냥 불안정입니다. 얘도 3, 2, 1 상수, 3, 2, 1 상수, 3, 2, 1 상수. 그러면 다 안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다 플러스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거나 그러면 불안정입니다. 근데 다 플러스니까 여기 전체가 다 안정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을 때 안정이어도 정확한 거는 루드훌비츠 안정도를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드 수열이라고 하는데 루드표, 루드 수열 이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설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자고요. 여기서 그냥 답만 보겠습니다. 답만. 답 4번인데 요 4번을 우리 해설에 있는 루드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이 3차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S의 3차, S의 2차, S의 1차, 그 다음에 S의 0차. 얘가 상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상수를 보니까 여기 1이잖아. 1. 그러면 여기 1.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어서 2.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곱, S제곱, S제곱. 앞에가 3.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니까 10. 그 다음에 상수는 10.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해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죠? 그럼 여기 구해서 여기도 플러스가 나오면 안정이야.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는 무조건 분수. 그 다음에 분모는 바로 위에 거. 3이 무조건 분모입니다. 분모.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 쓰는 거예요. 2, 3은 6. 그 다음에 무조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니까 1 곱하기 10은 1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우리 3분의 여기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보니까 여긴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돼야 안정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죠. 플러스에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 우리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그냥 불안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불안정인데 부호가 한 번, 두 번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까 S팩면 해봤죠. S팩면 좌반부에 근이 있으면 안정, 우반부에 근이 있으면 불안정인데 그 우반면에 근이 두 번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됐건 안정도를 판별해 보니까 여기 4번이 불안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5번. 다음 그림의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자, 블록선도의 전달함수 구하는 거 너무 잘 나오니까 꼭 가져갈게요. 자,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R분의 C가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간이식으로 풀면, 자, 경로를 1 마이너스 시그마 피드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로니까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경로는 하나밖에 없죠. 자, 가는 길에 만나는 이득값, 요거 블럭값입니다. 자, G1 곱하기 G2 곱하기 G3 이게 경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중간 점검. 우리 분자에 G1, G2, G3 있는 거 우리 3번이 답일 가능성이 크네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네요. 이렇게. 자, 그럼 피드백은 두 개니까 자, 파란색부터 해볼까요? 자, 피드백은 1 마이너스 피드백 합입니다.
자, 파란색의 피드백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파란색 돌아오면서 만나는 블록값은 G1, G2, G4죠. 그래서 G1, G2, G4. 그 다음에 주황색.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찌됐건 부호가 피드백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만나는 게 G2하고 G3네요. G2, G3. 자,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 분자는 G1, G2, G3 똑같고요. 얘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에 G1, G2, G4.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G2, G3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고르면 처음에 생각한 대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3번. 중요한 문제니까 잘 가져가세요. 문제 76번. 다음에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는 블록 선도고 지금은 신호흐름 선도입니다. 자, 얘도 똑같아. 전달함수 구하는 거는 전달함수 GS는 위에는 경로 넣으면 돼요. 자, 경로 넣어보자고요.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입력에서 출력 가는 길 하나. 근데 가는 길이 또 하나 있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경로가 두 개니까 자, 빨간색부터 해볼까요? 자, 경로 가다가 만나는 건 1 곱하기 G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은 어차피 생략대로 되고 G1만 있네요. 빨간색은 G1. 그래, 플러스. 자, 파란색 가는 길에 만나는 건 1 곱하기 G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도 G2. 이렇게. 그리고 중간 점검. 자, 분자에 G1 더하기 G2 있는 거. G1 더하기 G2. G1 더하기 G2.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쪽이 가깝겠네요. 자, 그 다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 어떤 파란색으로 할까? 주황색?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오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에 자, 부호가 없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없으니까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거기다 만나는 건 G1, H1이죠. 이렇게. 그래서 G1, H1. 자, 이쁘게 쓰면 위에는 G1 더하기 G2가 되겠고 밑에는 1 마이너스 G1, H1.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6번 대도 중요합니다. 문제 77번. 두 개의 그림이 등가인 경우 A는 얼마인가? 지금 문제 그림 두 개가 등가가 되려면 요 A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가가 되려면 여기 A의 전달함수 구하고 B의 전달함수 구해서 같아지면 돼요. 즉 전달함수 GS A를 구하고 전달함수 GS B를 구해서 같게 만들어 놓고 A를 구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겠어요? 우리 전달함수 GS는 우리 개로 풀 때는 그냥 저게 전달함수라는 거 아셔도 되는데 우리 그냥 공식으로 풀면 전달함수는 경로를 1 마이너스 시그마 피드백으로 하면 된다겠잖아요. 계속 지금 요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로라는 건 여기 입력에서 출력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로는 S 플러스 1분의 3이고 자, 우리 피드백 1 마이너스에 피드백 없잖아요. 돌아오는 게 없죠? 그러면 0이니까 얘는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입니다. 얘 전달함수. 자, 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가는 거. 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빨간색 길에서 자, 만나는 거는 A밖에 없죠. A 플러스 파란색 가는 길에서 만나는 건 아예 없죠. 이렇게 선으로만 계속 가는 거. 얘는 1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1 되겠고. 자, 피드백. 1 마이너스의 피드백. 다시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가는 것만 있지 돌아오는 거 없죠. 없으니까 피드백 0입니다. 자, 얘를 풀면 A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전달함수 같아야 되잖아요. 등가이려면.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3하고 A 플러스 1이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A니까 A는 1이 넘어가면 S 플러스 1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자, 통분할게요. 통분은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S 플러스 1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이라는 건 S 플러스 1인 거죠. 우리 1이라는 건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S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다시 한번 쓸게요. 자, S 플러스 1분의, 자, 가로를 풀면 3 마이너스 S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2.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S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S에다가 2가 남으니까 플러스 2. 요게 답이 되겠네요. 요걸 고르면 요건가요?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부터 해가지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78번 피드백 제어계의 전 주파수 응답 GJ오메가, HJ오메가, 나이키스트 벡터도에서 시스템이 안정한 궤적은 78번 어렵지 않죠? 지금 요 그림이 있는 거, 요 그림이 나이키 선도입니다. 나이키스트 선도. 즉 나이키 선도 안정도 판별법 하라는 거예요. 안정도 판별을 해서 안정한 궤적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정도 판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게 나이키 선도의 진행 방향을 줬으면 이렇게. 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이니까 여기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위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 포위 영역에 지금 여기 점이 있죠, 점. 요 점이 마이너스 1과 제 0점이에요. 이렇게 실수에 마이너스 1인 거고, 요 허수는 0인 점이 마이너스 1과 제 0점입니다. 이 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안정, 포함이 되어 있으면 불안정, 선에 걸려 있으면 안정한 게 임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곡선은, 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에 요 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A는 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에 딱 걸려있죠. 걸렸으니까 얘는 안정한 게 임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자, 이렇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이니까 이쪽이잖아, 이쪽. 이쪽에 마이너스 1과 제0점이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C하고 D는 불안정입니다. 어쨌건 지금 안정한 궤적이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A밖에 없죠. 답은 1번에 있는 A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고르겠습니다. 문제 79번 제어계의 가동응답에서 감셉이란? 우리 해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제동비나 감셉이 똑같은 용어인데, 자, 뭐냐면 과도응답이 소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그러면 공식이 표현식인데, 자, 감셉이 또는 제동비는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다. 이거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느낌을 보면 오버슈트가 뭐냐면, 자, 여기서 0, 시간 0에서 어떤 스위치를 딱 투입했어요. 그럼 파형이 이렇게 정상적인, 이게 정상값이라고 한다면 정상값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입하면 이렇게 됐다가 점점 정상으로 가는 거, 이게. 그래서 정상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 볼록 솟은 거, 요게 오버슈트예요. 그런데 요 볼록 솟은 게 얘가 첫 번째 가장 크죠. 그래서 얘가 최대 오버슈트고, 자, 두 번째 볼록 솟은 거, 얘가 제2 오버슈트예요. 자, 그러니까 최대가 크면 점점 감소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감쇄비는 얼마나 빨리 감소하느냐? 요게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다. 요걸 공식으로 안 물어보고 말로 물어봤죠. 자, 그럼 이 공식이라는 건 뭐예요? 제2 오버슈트를 최대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제2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로 나눈 값이다. 1번이 되나요? 답은 1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0번. 전달함수 GS가 문제 80번.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2차 제어계에서 오메가 n이 1, 제타가 1인 경우 단위 임펄스 응답은? 지금 오메가 n하고 제타를 1로 줬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n 얘 1, 오메가 n 1, 여기도 오메가 n 1, 그 다음에 제타도 1 줬습니다. 그러면 요 GS가 어떻게 표현돼요? GS는, 자, S의 제곱 플러스, 얘가 1, 1이니까 2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단위 임펄스 응답, 이거 뭐냐면 단위 임펄스 입력을 가했을 때 응답이라는 건 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력이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제어계니까 우리 제어계의 기본은 개루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력 R이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전달함수 GS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C. 자, 만약에 시간함수다. 그럼 여기는 RT.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했다. 그러면 RS가 되는 겁니다. 이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CT고 여기가 CS예요. 그 다음에 전달함수는 요거죠. 이렇게. S의 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1분의 1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단위 임펄스가 입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RT에다가 단위 임펄스 델타 T를 가했을 때 자, 그때의 CT, 얘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응답이니까 출력이 얼마냐? 그러면 전달함수를 이용하려면 라플라스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RS, 우리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이용할 겁니다. 어찌됐건, 전달함수 GS는, 자, 우리가 많이 풀어봤잖아요. 게르프도 똑같아요. 경로, 뭐 PDB는 없으니까 그냥 1을 쓰나 말하죠. 그러면 전달함수 자체가 그냥 S의 제곱 플러스, 여기, 잠깐만. 요거부터 쓸게요, 요거부터. 자, 우리 전달함수라는 건, 자, RS분의 CS. 요거라는 거죠. S의 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RS가 얼마? RS가 그냥 1이잖아, 1.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1분의 CS니까 그냥 E 자체가 CS가 되겠네요, CS. 이렇게. 그럼 얘를 풀라는 거예요, 얘를. 자, 얘를 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거는 완전 제곱식 되나요? 그래서 얘를 다시 풀면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뭐라고요? 요게 전달함수라고요.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시간함수잖아요. 요건 라플라스 변환한 거고 요거를 시간함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C가 계산되는 거죠. 자, 결국 CT는 요겁니다.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T에 2에 마이너스 1T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금 보기에 보니까 복수 추이 정리가 나왔죠? 그러면 S 자리에다가 S 플러스 1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S 플러스 1이 되려면 우리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2에 마이너스 1T 이거를 복수 추이 정리하면 얘를 풀어 놓기만 하면 얘는 S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자, T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T는 S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S 대신에 뭐 넣어라? 이거 분모하고 똑같은 거 넣어라. S 플러스 1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면 S 대신에 S 플러스 1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얘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응답 출력은 T에 2에 마이너스 1T가 되겠네요. 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80번 어려워요. 근데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랑 우리 게르프 풀어내는 방법 익혀야 됩니다. 답은 4번. 지금까지 2026년 제3회 정기기사 필기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